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작년과 올해 초까지 이 이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네, 뭐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바로 고유정입니다. 아주 말하기도 싫어. 사실은. 네. 응? 고유정이 이름 올리기도 싫고 그 대가리 그 커튼 머리 해놓은 거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화가 나고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오늘도 그 이름을 좀 저희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일 오후였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입니다. 오후에 오후. 네, 10차 공판이 있었던 날인데요. 결심 공판하고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쟁점은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초점을 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전 남편 살인 사건 관련돼서는 공방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많았지만 뭐 판사가 판결하지 않았으니까 뭐 결론 난 건 아니지만요. 네. 여태까지 보인 현상으로 볼 때는 고유정이 완패예요, 완패. 전 남편 살인 사건 관련돼서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한 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남편 살인 사건이만 단독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렇죠. 이제 의붓아들 사건까지 병합이 되면서 사실 이제 공판 후반기부터는 이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 살인 사건이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시에 했어요. 네. 201호 법정에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유정이 정황상 주변에 얘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범행 전에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미 아들을 죽일 것 같은 어떤 예시를 보였다든지 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망 직후에 어떤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주변인들의 얘기할 때 사망 시간이랑 범행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나온 게 이거네요. 보니까 그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네. 2019년 2월 22일이에요. 네. 예, 아이가 사망한 거는 29일인가요? 네, 그 2월 말쯤이었고. 말쯤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네. 오후 1시 52분께 아마 그때 자기 지금 현 남편하고 싸우고 있었나 봐요. 네. 싸울 때 이 고유정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하는 건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내가 쟤라는 거는 그 의붓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쟤를 죽여버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 남편이 녹음을 해놨네요. 아마 부부싸움 중에 그 부분이 녹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싸움 하면서 아마 이 현 남편이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녹음한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쟤 죽여버릴까? 이게 녹음된 게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것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범행 또 검색한 기록이 또 그거는 1시간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죽여버릴까 말하기 1시간 전에. 네, 그 과거에 그 의붓아들 사건 날 때도 초반기 때 고유정이 어떤 검색했던 사건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나왔죠. 이 아들하고 아들 문제로 쟤 죽여버릴까라고 해서 현 남편하고 싸울 때 1시간 전에 그 검색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아들을 의붓아들이 죽은 사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네요. 보니까 쟤 죽여버릴까 한 게 오후 1시 52분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1시간 전이면 12시 50분경에 뭔가 검색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12시 50분 전에 이제 뭔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 내용이 4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 기사예요. 네. 그 살인사건 기사는 이게 이거 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2015년도 났던 거 있잖아요. 그때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얼굴을 이제 베개로 눌러가지고 실식사 시킨 거.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직접 증거는 없었는데요. 부검 상황 통해서 이제 검사가 추궁을 해서 자백을 통해서 밝혀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백을 해서 밝혀진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을 하면 이것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밝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부검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검이가 뭐라 그랬냐면 베개 같은 걸로 노인하고 어린이 이 얼굴을 눌러서 질식을 시켰을 때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즉 말하면 이거는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부검이가 얘기한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검사라든지 경찰이 추궁을 해서 그때 남성은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 내용을 고유정이가 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검색을 그 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네. 사실 교수님 저희가 뭐 사건을 다루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야 살인 사건이라든지 폭행 사건, 뭐 강간 사건들을 검색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살인 사건들을 그렇게 많이 조사하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안 찾죠. 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생활에서 목적성이 부합됐을 때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미 한 것이 준비했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거죠. 이른바 얘기하는 비구 폐색이에요. 네. 비구 폐쇄성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과학 수용어는 비구 폐색 이렇게 네. 불러요. 비구 폐색으로 죽였다고 그러는데 푹신한 물건으로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사망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고유정이가 이거는 특별한 방법의 살인 행위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구태여 고유정이가 이 기사를 찾아가지고 읽어봤고, 네. 그리고 대단히 공교롭게도 의붓아들이 사망한 지금 사망 형태가 비구 폐색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정이가 이 기사를 찾아봤다는 것과 지금 사망한 의붓아들의 그 죽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본의 아니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그런 방법으로 의붓아들을 살해하려는 시도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검색도 하고 준비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 녹음 내역과 그다음에 그 검색했던 결과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였었고요. 그렇죠. 예. 네. 또한 이 그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증언을 한 부분이겠죠. 그 고유정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 테다. 현 남편이죠. 네, 현 남편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아라.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 이런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문자나 또는 SNS 문자를 이 남편에게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 봐도 그 비구 폐색에 의한 살인 사건 관련돼서 연구를 한 거 맞고요. 네. 관심을 가진 거 맞고 공교롭게도 의붓아들은 비구 폐색에 의해서 진짜 그 고유정이가 검색했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사망을 한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애 죽여버린다고 얘기했고요. 공공연히. 네. 그 다음에 남편한테 네 모든 거 다 잃게 만든다. 웃음기 싹 빠지게 만들어버리겠다. 불행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고유정이가. 네. 네. 그래서 이 검찰 측은요. 또 그렇다면 고유정이 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고 전처와 낳은 의붓 아들만을 아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예, 내가 보면은 이게 고유정이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부 정황 증거고 그게 무슨 이 사건과 내가 범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고 따져 묻는데요. 그렇게 고유정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주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게 다 시줄 날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직접 증거만 없을 뿐이지 모든 그러니까요. 정황 증거를 맞추면 그림이 아예 퍼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줄 날줄 다 가로 세로 네.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교로운 게 자꾸 공교로우면 절대로 공교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때 고유정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 측에서 자극적인 내용들만 내밀고 있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걔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더 네. 이상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범행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범행 후에 이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네. 예. 통화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이미 고유정이 사건 수사 자료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범행에 대해서 짐작할 만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얘기했다. 그 밤사이에 아이가 죽었다. 네.
그다음에 죽은 지 몇 시간 된 거다.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이 고유정이가 어떻게 이걸 미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이 죽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다. 범인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결에 누른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 등등 하는 거 보면 사망 원인을 잘 모른다면서 사망 원인을 하여튼 눌러서 압착성 사망인 거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은 어투를 계속 써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죽은 거는 언제쯤 죽은 거 아직 국과수에서 추정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아이가 피를 좀 흘리고 죽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제가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범죄를 다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것이 비구폐색 질식사라고 딱 떠올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비구폐색 같은 경우는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피를 흘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질병이라든지 부분이라든지 어떤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텐데 눌렸다, 압착이다. 뭐 그게 만약 경찰이 그 안에서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그 부분 말 안 했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엄격결에 얘기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푹신한 베개에 눌려서 치매 어머니 사망한 경우에 비구폐색과 이 의붓아들이 사망한 온몸을 누른 압착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비구폐색은 같은데 신체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눌려가지고 비구폐색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혈흔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온몸이 압착돼서 눌린 경우라면 혈흔이 도출될 가능성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 현장만 봤을 때 그것이 압박식 질식사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만 봤을 때 사실 비구폐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아시다시피 교수님 거의 드러나지 않잖아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압박성 질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몰라요. 네, 검시 상황만으로는 그걸 딱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 원인이 압착성이라는 거를 그 고유정이는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죽은 시간도 그저께 밤에 몇 시간 된 거지. 어젯밤에 그 밤 사이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 시간도 추정하고요. 사망 원인도 지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은연중에 추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경찰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조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을 엄격결에 고유정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얘기한 거로 검찰은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장을 했더니 고유정이는 검찰의 그 추측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첫 번째 저는 의문이 하나 가냐면 이런 상황을 미리 어떤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어쨌든 의붓아들이잖아요. 죽었을 그렇죠. 때 엄마랑 막 이런 대화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말도 안 되는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가 뭐 그때 죽은 것 같아. 너무나 어떻게 매트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그게 맞는 거죠. 네. 고통스러워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정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 밤에 죽은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돌아가는 게 이 사람은 정서를 느끼지도 않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시점에 밝혀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화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얘기한 바로는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 내용이 흘려지기 전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앞에 범행 중에 범행 후에를 보더라도 이것이 고유정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증거가 다 된다라는 거죠. 고유정이는 검사가 제시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기억 잘 안 난다. 나 답답하다 나도.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기억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극적인 것만 뽑아서 공격한다. 자기를 그렇게 간다. 네. 지금 그래서 마지막 10차 공판이 이제 끝났고요. 네. 20일까지 또 결심 공판 마무리하고요. 네. 공판 마무리하고 아마 2월 초 정도 그때는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결심 공판이나 선고 공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심 공판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검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형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재판부에다 구형을 이제 이 정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아마 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리고 거고요. 최후 진술도 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선고공판은 말 그대로 판결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20일 이후에 2월 초 정도면은 고유정이가 사형을 받을 것인지 만약에 사형이 이게 안 떨어진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왜 지금 의붓아들 사건에 검찰이 포커싱을 맞추냐면요. 이것이 연쇄살인이다라는 것들을 2인 이상. 네.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의붓아들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정확하게 몰아간다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증거를 더 많이 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사람을 한 명 죽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잔혹한 범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영학이도 아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엊그제 그 군산에서 전처 전처죠. 이혼하자고 그랬으니까 현재처.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한 부인을 나이 많은 부인을 때려 가지고 농수로에다 유기해서 결국 숨지게 했던 사건. 그거 이제 군산 지원에서 군산지검이죠. 네. 거기서 사형 구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특이한 게요. 그때 검찰 측에서는요, 구형량을 자신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구형량이 어떻게 맞을까 싶어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맞아요. 그 개최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사형하라고 시켰어요. 사형 구형시켜라. 한 사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너무 잔혹하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재판부에서 그대로 사형을 그대로 선고해 줄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대법원이라든지 재판부가 보이는 추세는 사형을 줄 때는 적어도 2인 이상,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희생자가 있는 경우, 그 수법이 잔혹하고 이런 경우에 주고 있는데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태까지가 전 남편 하나였었잖아요. 네. 근데 의붓아들이 끼니까 2인 이상이 되잖아요, 이제. 네. 이게 물론 이 의붓아들 혐의가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명백히 고유정의 행위라고 인정하면은 그러면 2명이 되잖아요. 네. 이 경우라면 사형 판결하는데 아마 하자 없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 범죄의 잔혹성을 따져본다면 사형 10번, 100번 하고도 맞죠. 네. 그리고 전 남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의붓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아이잖아요. 저항할 수 없고 그 한거불능 상태의 아이를 수면 상태에서 사망하게 이르렀다라는 거는 살해했다라는 건 굉장히 잔혹한 범죄라고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증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확 쥐뜯고 싶은 그 커튼머리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거 추진이 되고 있죠. 경찰에서. 네, 머그샷. 머그샷.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다가 가가지고 사진 찍어오는 건 불가하니까 머그샷 있잖아요. 머그샷 사진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주자,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자고 제가 진짜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머그샷 관련된 거. 네. 결국 머그샷 제도로 경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이춘재 같은 놈들도 머그샷을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유정이 지가 머리 아무리 이거 근데 나는 머그샷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머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네.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그 내리는 행위 자체도 구역질 나고 밉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죠. 네, 농락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저는 교수님 밉다기보다는 정말 쥐어뜯고 싶더라고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확 쥐뜯어 뽑아버리죠. 완전히. 그 고유정 사건이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유정을 안 다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래서 10차 공판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하여튼 근데 남편은 부부싸움 하면서 고유정이가 얼마나 지랄하면 녹음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좀 새롭게 느껴져요. 네. 아마 저는 고유정이 보였던 전에 행태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문자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너를. 그래서 증거 남기려고 녹음을 하고 싸울 때도 그랬나? 현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감이 자기도 촉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했을까요? 네. 그것도 또 이걸 보면서 불가사의더라고요. 하여튼 그 녹음본이 쟤 죽여버릴 거다 하는 그 녹음본을 남편이 검찰에 제공해서 남편이 법정에서 오늘 틀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이를 죽여버릴 거라는 그렇죠. 말이에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싸우다가 나올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어떤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무리 부부싸움이지만 아이를 죽인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고유정이는 한동안 고유정이 얘기 안 해서 마음이 편했는데 이건 뭐 몇 번은 그래 뭐 우리 저 구독자분들한테 그래도 중간중간 고유정이 사건이 있으면 또 보고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마 교수님 한국의 살인 사건에서 아마 한 번은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이 고유정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아마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때도 한번 브리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